지금 일본 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이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믿었던 한 여교사의 충격적인 발언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일본 정부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사건들보다 더 큰 위기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체 이 여교사의 어떠한 충격적인 발언 때문에 일본의 위기가 온 것일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토의 봄은 언제나 마음을 설레게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수학여행 일정표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서대문 형무소. 이 5글자가 저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화장실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창백했어요. 50살의 중년 여교사가 왜 이러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건네준 상자였죠. 열어보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가계도와 검은 수첩이 있었어요. 외할아버지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하시모토 켄지. 육군 헌병대 소속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역사교사입니다. 20년 넘게 교토의 사쿠라 고등학교에서 일본 역사를 가르쳤어요. 하지만 한국 관련 수업은 항상 교과서 내용으로만 간략히 넘겼습니다. 학생들이 물어봐도 대충 얼버무렸죠. 왜 그랬을까요? 제 안에 깊이 묻어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젯밤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어요.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의 비밀이야. 내 외할아버지에 관한 거야. 그때 저는 더 듣기 싫어 귀를 막았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도망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 사토가 다가왔어요. 에리코 선생님, 한국 수학여행 준비는 다 됐어? 저는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모든 게 완벽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 치는 바다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 옷장을 열었습니다. 한국 방문을 위한 옷을 고르는데 손이 멈추질 않았어요. 10년 전 동료였던 미야자키 선생님이 떠올랐습니다.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하고 돌아온 후 점점 말이 없어지셨어요. 그리고 몇 개월 후 미야자키 선생님은 더 이상 계시지 않았죠. 유서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당시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여행 가방을 싸면서 손에 닿은 검은 수첩. 열어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가방에 넣었습니다.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진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을지 두려웠어요. 교토역에서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들떠 있었죠. 첫 해외여행인 아이들도 많았어요. K-팝, 한국 드라마, 한국 음식에 대해 신나게 떠들어대는 학생들 사이에서 저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무거운 돌멩이가 놓여 있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제 인생을 바꿀 것이란 예감이 들었어요. 두렵지만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았죠. 목적지에 닿기 전 제 과거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학생들은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꿈을 키우겠지만 저는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예상과 달리 따뜻한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출입국 심사대의 직원은 친절한 미소로 저희를 반겼어요. 사쿠라 고등학교에서 왔습니다. 43명 학생과 교사 3명입니다. 제가 말하자 직원은 더 밝은 표정으로 환영한다고 답했죠. 이런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본인이라고 차갑게 대할 거라 생각했어요. 선입견이었나 봅니다. 공항 로비에서 한국 현지 가이드 김 씨를 만났어요. 저희 일행을 보더니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일본어가 유창했죠. 교토에서 유학한 적이 있다고 했어요. 버스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풍경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어요. 높은 빌딩들, 정돈된 거리, 세련된 간판들. 학생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첫 일정으로 인사동을 방문했어요. 학생들은 금세 한국 문화에 빠져들었습니다. 다나카가 기념품 가게에서 K-팝 스타의 포스터를 사느라 신이 났죠. 요시다와 스즈키는 한복 체험을 하며 사진을 찍었고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내일은 서대문 형무소 방문 일정이었으니까요. 저녁 식사는 한국식 삼겹살이었어요. 학생들은 처음 보는 음식에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가이드 김 씨가 고기를 구워주며 한국 식문화에 대해 설명했어요. 우리는 일본과 다르게 고기를 구워 쌈에 싸서 먹어요. 한 번에 크게 먹는 게 포인트죠. 학생들은 웃으며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식욕이 없었어요. 내일 일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10년 전 미야자키 선생님도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방에서 검은 수첩을 꺼냈어요. 하지만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죠.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침 학생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어요. 오늘의 일정은 서대문 형무소 방문입니다. 요시다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서대문 형무소가 뭐예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죠. 김 씨가 대신 답했어요.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이 갇혔던 감옥이에요. 역사의 현장이죠.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버스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거리는 활기찼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향하는 곳은 슬픔이 묻어있는 장소였죠. 버스가 서대문 형무소 앞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떨렸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침착해야 했죠. 하지만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머릿속에 미야자키 선생님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형무소 내부는 생각보다 차분한 분위기였어요. 학생들은 조용히 전시물을 살펴봤습니다. 김 씨가 설명했어요. 이곳에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 말에 학생들의 표정이 더욱 무거워졌죠. 저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봤어요. 일본 헌병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 외할아버지가 있을까요? 전시장을 둘러보는 동안 한국 학생들과 마주쳤어요. 그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적대감은 없었지만 묘한 긴장감이 있었죠. 한 한국 학생이 제게 물었어요. 일본에서 오셨나요? 네, 교토에서 왔어요. 역사교사입니다. 제가 대답하자 그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첫걸음을 내딛는 기분이었죠. 서대문 형무소의 중앙 전시실에 들어섰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벽면에는 수감자 명단과 헌병대 명단이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무의식적으로 그쪽으로 발걸음이 향했습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관심 있는 전시물을 보고 있었죠. 아무도 저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다행이었습니다. 명단을 훑어보던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하시모토 켄지. 외할아버지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군사경찰 헌병대 소속, 고문 담당.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벽을 잡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옆에는 피해자 명단도 있었죠. 여성 수감자들의 이름과 나이가 적혀 있었어요. 24, 19, 32. 저와 비슷한 나이의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이름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어요. 갑자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가방에서 티슈를 꺼내려는데 검은 수첩이 손에 닿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꺼냈어요. 이제는 볼 수밖에 없었죠. 조심스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일본어로 빼곡히 적힌 기록들. 날짜, 이름, 그리고 고문 방법들. 헌병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는 메모도 있었어요.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전시실 구석에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수첩을 계속 읽었어요. 외할아버지는 자신의 행동을 자랑스러워했던 것 같았습니다. 임무 완수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나는 글들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김 씨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선생님? 뭔가 문제라도. 그의 시선이 제 손에 있는 수첩에 멈췄죠. 저는 말없이 수첩을 보여줬어요. 김 씨는 잠시 내용을 훑어보더니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외할아버지의 기록이에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 침묵이 위로가 되었죠. 잠시 후 김 씨가 말했어요. 과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미래는 다릅니다. 그 말에 고개를 들었어요. 김 씨의 눈에는 비난이 아닌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시실의 다른 쪽에서는 학생들이 독립운동가들의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순수한 눈빛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진실을 알려야 할까요? 제가 물었어요. 김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건 선생님이 결정할 일이에요.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빛을 보기 마련이죠. 다시 일어나 전시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다른 시선으로 보였습니다. 이곳의 아픔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고문 도구들, 좁은 감방, 차가운 쇠창살. 이 모든 것이 제 일부가 되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잠시 혼자 있고 싶었어요. 형무소 뒤뜰에 있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벚꽃이 피기 시작한 나무가 보였습니다. 아름다움과 아픔이 공존하는 순간이었죠. 수첩을 다시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글씨체로 쓰여진 문장이 있었습니다. 진실은 고통스럽지만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에리코에게 눈물이 다시 흘렀어요.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죠. 언젠가 제가 이 진실과 마주할 것을. 그리고 그때를 대비해 이 메시지를 남겨두신 겁니다. 갑자기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함께였어요. 저 멀리서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일정으로 이동할 시간이었어요. 얼굴을 닦고 일어났죠. 이제 결정해야 했습니다. 침묵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말할 것인가. 학생들에게 다가가며 마음을 정했어요. 오늘 밤 모두에게 말하기로. 호텔로 돌아온 후 저는 학생들에게 저녁 식사 후 회의실에 모이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의아해했지만 따라주었어요. 방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보였어요. 할 수 있을까?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도망칠 수 없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43명의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에요, 선생님? 다나카가 물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늘 서대문 형무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검은 수첩을 꺼냈어요. 이것은 제 외할아버지의 기록입니다. 하시모토 켄지라는 이름을 기억하나요? 오늘 전시장에서 봤죠. 학생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제 외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수첩은 그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한 일들의 기록이에요. 수첩을 들어보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숨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수업보다 중요해요. 역사교사로서, 인간으로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죽이고 있었죠. 외할아버지는 고문 담당 헌병이었어요. 이 수첩에는 그가 독립운동가들에게 행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20년 동안 역사교사로 일하면서 저는 이 사실을 숨겨왔어요. 한국에 관한 수업을 할 때마다 회피했죠. 미안해요. 요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그건 선생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의 말에 다른 학생들도 동의했어요. 빨간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의 선생님으로서 정직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갑자기 스즈키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왜 역사교사가 되셨어요? 그 질문에 잠시 생각했어요. 아마도 무언가 바로잡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은 일이지만 제 피 속에 흐르는 역사의 한 부분이니까요. 스즈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충격과 혼란이었지만 이제는 이해와 공감이 느껴졌습니다. 다카하시가 말했어요. 선생님께서 진실을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도 역사를 배우는 학생으로서 책임감을 느껴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에 감사해요. 내일부터 남은 일정을 계속할 텐데 이번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닌 진정한 배움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성숙해 보였어요. 방으로 돌아온 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용기를 내어 SNS에 짧은 글을 올렸어요. 교사는 기억의 전달자일 뿐 아니라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제자들에게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에게 용서와 이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글을 올리고 잠시 후 알림이 계속 울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하늘은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가방에서 검은 수첩을 꺼내 바라봤어요. 이제 이것은 더 이상 제 부끄러운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증거물이자 교훈의 도구였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미야자키 선생님이 선택한 길과 제가 선택한 길은 달랐어요. 그는 침묵 속에서 고통받다 삶을 포기했지만 저는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저를 살렸어요. 내일은 새로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교토의 벚꽃은 모두 지고 초록잎이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제 앞에 놓인 현실은 그리 녹색빛이 아니었죠. 오늘 아침 교장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교장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나카무라 교장 선생님은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으라는 손짓을 했어요. 코바야시 선생님, SNS에 올린 글 때문에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실례지만 제가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나카무라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어요. 정치적인 발언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교육자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를 학생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죠. 저는 정중하게 반박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정치적 발언인가요? 역사는 사실입니다. 그건 견해가 아니에요. 교장 선생님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가리켰습니다. 학부모 항의서였어요. 보수 성향의 학부모들이었죠. 그들은 제가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준다고 비난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며 교사로서 부적절하다고 썼어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요. 아이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교육이라면 저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교장 선생님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코바야시 선생님, 당신의 신념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학교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우리는 균형을 찾아야 해요. 사직서를 제출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도망이 아닐까요? 교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복도에서 학생들과 마주쳤어요. 그들은 밝게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한국 사진 공유해 주세요. 다나카가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오후 수업은 3학년 역사 수업이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조용해졌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죠. 수업을 시작하기 전 요시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서대문 형무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모두가 알고 있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알게 됐죠? 요시다가 대답했어요. SNS에 선생님 이야기가 퍼지고 있어요. 어떤 학부모들은 화가 났지만 우리는 선생님을 응원해요. 갑자기 다카하시가 일어섰죠. 우리가 준비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하나씩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작은 상자에 담긴 편지들이었어요. 첫 번째 편지를 열었습니다. 코바야시 선생님께. 선생님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저는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눈물이 차올랐어요. 다음 편지도 비슷했습니다. 저는 일본인으로서 우리 역사의 아픈 부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덕분에 그 용기를 배웠습니다. 편지들을 읽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학생들은 조용히 지켜봤죠. 마지막 편지에는 모두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의 수업이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힘이 납니다. 그날 저녁 사직서 초안을 찢어버렸어요.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신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 계획을 세웠어요. 역사의 아픈 진실도 포함된 균형 잡힌 수업.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죠. 다음 날 교무실에서 가방을 정리하고 있을 때 교장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코바야시 선생님,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따라갔어요. 이번에는 교장실이 아닌 학교 뒤뜰이었습니다. 벚꽃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어요. 교장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죠. 어제 학생들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놀랐어요.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께도 편지를 보냈다니. 그들은 코바야시 선생님을 지지한다고 썼더군요. 정말 존경받는 교사시네요. 나카무라 선생님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학교로서는 여러 입장을 고려해야 합니다만 학생들의 교육이 최우선이죠. 당신의 접근 방식을 지지합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나카무라 선생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지역교육청에서 교사 워크숍을 계획 중인데 거기서 당신의 경험을 나눠주면 어떨까요? 생각해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수락했어요. 집에 돌아와 새 수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는 표면적인 역사만 가르쳤다면 이제는 더 깊은 이해를 돕고 싶었어요.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요. 그날 밤 검은 수첩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이것은 교육의 도구였죠. 주말 작은 카페에서 한국 역사 교사들과 온라인 미팅을 했습니다. 김 씨가 소개해준 분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공통된 목표를 찾았죠. 우리는 모두 다음 세대에게 진실된 역사를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서로의 교육 방식을 나누며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학교에서는 조심스럽게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일부 보수적인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만이었지만 대부분은 중립적이었어요. 때때로 복도에서 다른 교사들의 의아한 시선을 느꼈지만
학생들의 지지가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다나카와 요시다는 제 든든한 지원군이었어요. 어느 날 형무소에서 가져온 사진들을 교실에 걸었습니다. 학생들은 그것을 보며 토론했어요. 처음에는 불편한 진실이었지만 곧 이해하기 시작했죠. 다카하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도 작은 전시회를 열면 어떨까요? 다른 학생들에게도 이 역사를 알려주고 싶어요. 그 제안에 감동했어요. 학생들이 스스로 배움을 넓히려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함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교내 작은 전시회. 진실은 배워야 합니다라는 제목을 학생들이 직접 정했죠.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발걸음이었어요. 집에서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지만 눈빛은 더 맑아졌어요. 엄마로서, 교사로서, 인간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계신다면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지역 교육청 강당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70여 명의 교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다른 학교에서 온 역사, 사회 교사들이었죠. 단상에 서니 다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누는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코바야시 에리코입니다. 먼저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늘은 불편한 진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역사교사로서 때로는 불편함도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서대 문형무소에서의 경험, 외할아버지의 수첩, 그리고 학생들과의 고백까지 모든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청중 중 일부는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눈빛이었어요. 특히 젊은 교사들은 열심히 메모를 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문 시간이 이어졌어요. 한 교사가 물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생각해봤습니다. 죄책감이 아닌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많은 교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불씨가 점점 커지는 느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육청 담당자가 전화했습니다. 코바야시 선생님, 지역 TV 방송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관심 있으세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더 큰 논란이 생길까 두려웠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것은 더 많은 사람들과 진실을 나눌 기회였습니다. 동의했어요. 다큐멘터리 촬영은 한 달간 진행되었습니다. 제 수업, 학생들과의 대화, 서대문 형무소 재방문까지 모든 과정이 카메라에 담겼어요. 방송 당일 온 가족이 TV 앞에 모였습니다. 아들 켄타는 도쿄에서 일부러 내려왔고 딸 미카는 온라인으로 함께했어요. 긴장되네요, 어머니. 켄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시작되었어요. 제목은 고백의 수업. 제 이야기가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학교 동료들, 옛 친구들, 심지어 모르는 번호로부터도 연락이 왔습니다. 대부분은 지지와 응원의 메시지였지만 일부는 비난도 있었어요.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내용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일부 학생들의 부모님이 학교에 항의하러 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은 단호했어요. 교육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코바야시 선생님의 수업은 계속될 겁니다. 나카무라 선생님의 지지에 감사했어요. 그날 오후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교사들과 함께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제안했어요. 양국의 학생들이 서로 질문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자고 했죠.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세미나 날 교실에는 10명의 학생들이 모였어요. 다나카, 요시다, 스즈키를 비롯한 학생들이었죠. 화면 너머로 서울의 고등학생들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활발한 대화가 이어졌어요. 한국 학생이 물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식민지 시대를 어떻게 배우나요? 우리 학생들이 솔직하게 답했어요. 이전에는 간략히 배웠지만 이제는 더 깊이 배우고 있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스즈키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역사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어떤 교사가 되고 싶니? 제가 물었죠. 스즈키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처럼요.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사요. 그 순간 모든 어려움이 가치 있게 느껴졌습니다. 한국 역사교사들과의 연대는 계속 이어졌어요. 서로의 수업 자료를 공유하고 학생들의 편지도 교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여정에 동반자가 생겼어요. 여름방학 혼자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수학여행 인솔이 아닌 개인적인 여정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제 이곳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서울 시내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서대문 형무소로 향했습니다. 입구에 서니 지난번과는 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두려움 대신 경건함이 느껴졌습니다. 꽃 한 송이와 검은 수첩을 들고 들어갔어요. 이제 이 수첩은 제 부끄러운 비밀이 아니라 역사의 증거물이자 교육의 도구였습니다. 전시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이번에는 더 자세히 보았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사진, 그들의 말, 그들의 용기, 모두 가슴에 새겼어요. 수감자 명단 앞에 서서 묵념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고통을 준 이들에게 늦은 사과를 전하는 마음이었어요. 그 순간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과거사 공동 자료집을 만들면 어떨까? 일본과 한국의 학생들이 함께 역사 자료를 모으고 공유하는 프로젝트였죠. 호텔로 돌아와 일본 학생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과거사 공동 자료집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었죠. 몇 분 후, 다나카가 가장 먼저 답장을 보냈습니다. 꼭 참여하고 싶어요. 이어서 요시다가, 스즈키 등 여러 학생들도 동의했어요.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다음 날 서대문 형무소를 다시 찾았어요. 이번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작은 벤치에 앉아 검은 수첩을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진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책임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이제 저는 자유롭고 성숙한 교사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날 한국교육부 관계자와 만남이 있었어요. 과거사 공동 자료집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였죠. 기대 이상의 반응을 얻었습니다. 한일 공동 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자는 제안까지 받았어요. 이 작은 불씨가 큰 불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려움 없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게 치유와 용기를 주었어요. 아픔에서 배움으로, 상처에서 화해로 나아가는 여정이었어요. 역사의 수업, 용기의 수업, 그리고 화해의 수업. 우리 모두는 교사이자 학생입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으니까요. 외할아버지, 아버지, 미야자키 선생님, 학생들, 그리고 김 씨까지 모두가 제 인생의 스승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에게 배운 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 준비가 되었어요. 수업은 계속됩니다. 영원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